인공지능이란 뭘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대답을 해.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디트 에디터 H입니다.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키노트를 통해서 드디어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 버전의 AI인데요. 이름이 뭔지 알아? 애플 인텔리전스야. 줄였을 때 어쨌든 AI가 되니까 뭔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역시 좀 자아가 비대한 애플다운 네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떤 건지를 살펴볼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능 하나하나 자체는 특별히 놀랄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국내 언론은 애플 AI 혁신은 없었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나오고 있고요. 키노트 끝나자마자 주가도 조금 떨어졌어요. 저도 너무 예상 가능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서 보다가 약간 졸았거든요. 올해 초에 갤럭시 신제품이 나왔을 때 발표했던 AI 기능이나 다른 기업에서 보여줬던 생성형 AI 기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는 거죠. 다만 비슷한 기능이라도 그걸 구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나에게 맞춰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과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진짜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그만큼 내 애플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진짜 무서울이만치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걸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낸다는 뜻이잖아요. 사진, 캘린더 일정, 파일, 그리고 수천 개의 메시지와 이메일 속에 쌓여있는 텍스트, 정보들, 여기에는 호텔 예약 정보나 뭐 콘서트 티켓, 비행기 티켓 PDF 같은 것들도 있고 내가 무엇을 쇼핑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겠죠. 친구들과 주고받은 사진이나 링크도 시리가 나의 개인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정보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리는 나 자신보다도 소름 끼칠 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예요. 무섭죠? 자, 만약에 몇 달 전에 친구가 추천해준 책이 있었어. 근데 그걸 메일로 말해줬는지 문자로 말해줬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시리한테 물어보면 바로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운전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 되면 시리가 내 운전면허증 사진을 찾아서 거기서 번호를 추출하고 자동으로 입력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키노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연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시리야, 엄마가 탄 비행기 언제 도착해? 라고 물어보면 엄마랑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시지에서 항공편 정보를 찾아내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시간과 터미널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깜빡하고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나 오늘 점심에 일정이 뭐였지? 하고 물어보면 메시지에서 점심 약속에 대해 나눈 대화를 찾아서 어느 레스토랑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레스토랑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시리가 바로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결국 메일, 메시지, 지도 이 세 가지 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직접 검색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껴주는 거죠. 애플이 시연한 게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개인화된 경험이 정말 내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면 시리의 출생 13년 만에 진정한 의미로 쓸모있는 비서처럼 느껴지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의 시리는 너무 멍청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 걔는. 자, 이제 여기까지 듣고 시리가 내 문자도 보고 메일도 보고 카톡도 들여다보는 건 너무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완벽히 개인화된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필수인데 이런 게 클라우드에 전송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진짜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애플의 강점을 활용해서 기존처럼 온 디바이스, 내 기기 안에서만 처리하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처럼 모델 활용에 엄청난 처리 성능이 필요하고 기기 안에서 연산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서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개인정보가 내 아이폰을 빠져나가서 클라우드에 전송이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누가 내 정보를 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라는 이름으로 AI 연산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전용 서버를 구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애플 실리콘으로만 구성된 데이터 센터를 이번에 새로 지어버렸대요. 진짜 엄청나죠? 이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지도 않고 애플에서도 열어볼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당장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편리함이나 새로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온디바이스 데이터 처리를 기조로 삼고 그에 맞는 기기 성능을 갖추고 그리고 그 이상의 AI 경험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새로 지어버리는 이 집착에 가까운 애플의 행보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투자잖아요. 저는 이번 키노트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볼 만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한 기능들을 마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시리한테 말을 걸면 화면 전체 가장자리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은 효과가 연출되는 걸로 바뀌는데요. 이제 시리한테 말을 거는 게 시스템 전체와 더 긴밀히 통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시리 자체 언어 능력도 좋아졌다고 해요. 한 번에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고 말실수가 있어도 잘 알아듣고 약간 뜸을 들이면서 말하더라도 이해하고 앞 내용과 이어지는 요청을 하더라도 대화의 맥락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영어만 지원을 하는 데다가 시리의 언어 능력에 대한 저의 기대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을 두 번 탭하면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로도 시리에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메일함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 목록에서 본문의 첫 줄만 미리 보여주는 대신 중요한 부분 몇 줄을 AI가 요약해서 먼저 표시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글쓰기 도구는 메일이나 글을 쓸 때 어투를 더 전문적이거나 친근하게 바꿔서 제안해주고 요점만 요약해주고 맞춤법 교정해주고 문단 순서 맞춰서 다시 써주고 요것도 편리한 기능이지만 어쩐지 많이 들어봤죠? 2024년에 놀라울 건 없죠. 그리고 이것도 영어만 지원하기도 하고요. 이미지 생성 기능들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젠모지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새로운 이모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서프보드를 타는 T-Rex 공룡이나 디제잉을 하는 다람쥐, 오이 마사지를 하면서 쉬는 이모지 이런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사진을 불러와서 친구의 얼굴이나 내 얼굴에 젠모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티커로 만들어서 친구들과의 아이메시지 대화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는 이미 익숙하실 만한 기능인데요. 나한테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애플 앱 안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편할 것 같더라고요. 메시지 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알맞은 짤이 없을 때 이미지를 생성해서 보내는 거죠. 테마도 여러 가지고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스케치 중에서 스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약간 그림체 감성이 우리 감성은 아닌 것 같아. 친구들이랑 이걸 대화 중에 주고받기에는 조금 구린 느낌이 있죠. 대신 키노트, 페이지, 프리폼 등의 앱에서도 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 딱 맞는 이미지가 없거나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를 넣고 싶었다면 그럴 때 활용할 때는 정말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메모 앱에서 대충 끄적인 그림 위에 이미지 마술봉으로 원을 그리면 바로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어서 대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동그라미를 그려도 주변 텍스트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그림을 생성해 주기도 하고요. 사진의 편집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지저분한 배경이나 행인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드디어 아이폰 사진 앱에서도 지원됩니다. 이것도 새롭지는 않지만 제가 갤럭시에서 2년 전부터 정말 잘 쓰던 기능이라서 아이폰에 생긴 게 반갑긴 하네요. 그리고 아이폰 전화 앱에서도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화 중에 녹음을 시작하면 녹음 사실을 양쪽 모두가 알 수 있게 고지해 준다고 하고요. 갤럭시 AI 기능에서와 같이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받아쓰기를 해주는데요. 이것도 현재 영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오픈 AI의 챗 GPT를 애플 운영체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 방대한 지식을 참조해야 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시리를 통해 GPT-4로 구동되는 챗 GPT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나 질문을 했을 때 시리가 이거는 챗 GPT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팝업 창을 띄워서 챗 GPT를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할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허락하면 바로 답변을 표시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의 뇌로는 부족할 때 약간 노예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떤 계약직 용역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굳이 다른 앱을 오가면서 쓸 필요 없이 시리에 빌트인으로 들어갔다는 게 편리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써봐야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추후에는 챗 GPT는 물론이고 구글, 제미나이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와 새로운 맥OS 세커이아 그리고 아이패드OS 18로 구동되는 M 시리즈 칩을 탑재한 맥과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어만 지원하고 다른 언어들은 내년부터 차차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키노트에서 각각의 운영체제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 애플 인텔리전스에 휩쓸려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AI 기능이 전체 운영체제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눈에 띄는 변화도 비교적 적었고요. iOS 18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드디어 홈화면 정렬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10년 전에도 되던 걸 제가 지금 막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OS 업데이트하고 나서 재밌는 기능을 추가로 발견하면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플 키노트는 와우 이런 포인트는 없었지만 애플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오늘 WWDC 키노트 봤어? 821588. 왜 이래? 너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 제가 옳은 말을 할 때도 있군요.